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번개 특강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개도 아니고 번개. 그렇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어젯밤에 그 번개 특강 공개 수업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와주신 분이 있어서 동영상 보시는 분한테는 인원은 말하지 않겠어. 네, 오신 분이 계셔서 아무튼 이게 번개 특강 하라는 소리야. 만약에 아무도 안 왔으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오셨으니까 대단한 인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를 할게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개월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뭐 1년에 한 2번 할 때도 있고 1년에 2번은 하겠네 기본적으로. 5개월 단위로 공개 수업을 엽니다. 이 공개 수업은 제 본 강의의 시즌과 시즌의 중간에 한 2주 정도의 틈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제가 자유로운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요. 광고를 또 광고할 목적도 있고 2주 후에 이제 형충회합반이 새롭게 시작되니 참여하실 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2월 10일부터. 자, 오늘 공개 수업의 주제는요. 색다른 관점으로 사주 바라보기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색다른 관점으로 사주 바라보기인데 다만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이 강의가 색다른데 저하고 같이 오래 강의를 하신 분은 색다르지 않고 진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저하고 수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런 느낌이더라고. 저하고 수업 받으신 분이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시면 그 문화 충격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신 분이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문화 충격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면은 내가 오라! 막 그러겠는데 뭐 내가 그렇게 그분들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뭐 저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제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리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명리 강의를 다른 분들이 좀 하시거나 다른 책에서 좀 써 있으면은 뭐 나도 이런 거 한다 그러겠는데 보니까 눈 씻고 봐도 나밖에 안 해. 명리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나밖에 없어 보니까 뭐 좀 있으면 많이 생기겠죠. 제가 비겁다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특강 때마다 제가 단골 주제로 보는 사주를 다들 요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 요 방식으로도 좀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색다른 사주 강의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색다르고 요분한테는 색다르고 아니지. 사주 공부를 처음 하러 왔으면 그냥 다 색다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처음에 FM으로 배우고 저한테 AM으로 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AM으로 배우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가 FM인지. 자, 오늘 공개 수업의 대략적인 내용은요. 요 명리 공부 팁 해가지고 그 발칙하고 혁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감히 무엄하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 근데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상 들은 얘기죠. 늘상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배우면 운명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라서 이 보충 수업 때나 공개 수업 때 단골 메뉴로 이 새로 그 수업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낱말 맞추기 방식의 사주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로 보는 사주라는 형태로 해서 여기에 있는 8칸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써놓고 이 원하는 글자를 쓴 다음에 이걸로 내 인생 설계하기라는 방식은 요 다음 시간에 이 앞타임 1시간, 뒷타임 1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2번째 시간에는 이 좀 꼬여있는 미션 사주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영혼은 운명의 모순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형태의 사주가 한 10개 중에 한 2-3개씩 있거든요. 한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가 자기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모순에 걸려드는가 걸려들지 않는가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가를 설정해 놓고 오는 경우들이 사주에 보면 종종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가끔 이거 답을 가르쳐줘야 되나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되나 이거 스스로 찾아야 될 텐데 난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의 사주들에 대해서 한 4개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총 4시간 중에서 보충 수업 특강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미래를 맞추지 말고 미래를 열어라. 이 강의는
그 명리를 좀 배워서 나도 명리 상담가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강의에 가까워요. 물론 꼭 그렇게 거창하게 사주를 배워서 내가 전업으로 프로가 될 거예요까지 안 가더라도 좀 사주를 배워서 내 인생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라든가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변 관련자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사주 배워서 소소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주의 얘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좀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발칙하죠. 미래를 맞추지 말고 미래를 열어라. 미래를 열어라 라는 표현을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미래를 유도해라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인데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미래를 열어 제끼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여러 개거든. 미래가 여러 개야.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막 이 공간 저 공간으로 초능력자들이 막 매트릭스에서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그 어떤 복도로 갔는데 거기 막 문이 쫙 열려. 여러 개의 문이 있어. 근데 여러 개의 문 중에 이 문을 여니까 갑자기 다른 시공간이 나오고 또 저 문을 여니까 갑자기 히말라야가 나오고 요 문을 여니까 갑자기 저 동네가 나오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공간으로 가니까 또 다른 시공간으로 가는 것 같은 거죠. 그 복도는 사실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어떤 허브와 같은 곳이었죠. 터미널 같은 곳이죠. 어느 문을 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저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런데 그 문이 뭐 무한대까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범위가 좁혀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마치 사주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너가 선택해봐. 근데 내가 요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해놨어. 요 범위 안에서 한번 너가 미래를 한번 펼쳐봐 라고 말해주는 저는 그런 허브라는 느낌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을 열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드는 문을 여는 게 허락이 될 수도 있고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한 5살짜리 꼬맹이한테 선택권이 한 5개 정도가 있다. 근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요 1번하고 2번은 요거는 선택하면 안 되게끔 막아놔야겠다. 그러면 선택을 해도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됐다. 그러면 선택을 좀 풀어놓겠죠. 20살 정도가 됐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대폭 풀리죠. 해도 돼. 30살이 됐다. 그러면 더 많이 풀리죠. 50세가 됐다. 더 많이 풀리죠. 일단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미래를 열어야 되는 계획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을 하고 그게 허락이 되면 감사 땡큐고 허락이 안 되면 아유 내가 아직 뭐 부족한 미션이 더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갑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를 공부해서 뭔가 프로가 되겠다,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요? 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요? 라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유도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잘 미래의 문을 선명하게 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러니까 미래를 유도하는 능력이 5%냐, 10%냐, 20%냐, 30%냐, 40%냐, 50%냐, 60%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맞춘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맞춘다, 틀렸다의 개념은 온, 오프죠. 온, 오프. 중간이 잘 없잖아. 근데 유도한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거죠. 5% 유도할 수도 있고 10% 유도할 수도 있고 20% 유도할 수도 있죠. 아니 그냥 100% 유도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뭐 미국에서 해리슨하고 트럼프가 선거를 얼마 전까지 했는데 계속 50대 50으로 박빙의 결과가 나오니까 1, 2%의 차이만 가지고도 결과가 바뀔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의 미래가 지금 해리슨이라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트럼프라는 미래, 내가 해리슨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미래가 있는데 현재 그 두 개의 미래가 박빙의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 이게 될 거야. 이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럴 때 내가 한 1, 2%나 5% 정도만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도를 해준다 그러면 5% 차이로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시험 보러 가면은 아무리 운이 좋아서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합격, 뭐 그럼 떨어지겠지. 근데 지금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내 미래를 합격하는 미래로 계속 설정을 해서 계속 미래 설계를 유도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같은 거죠. 설사 그렇게 했음에도 떨어졌더라도 그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다 높인 행위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벼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벼랑으로 가는 사람한테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10발자국만 더 가면 벼랑입니다. 멈추십시오 하고 이렇게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싫어 난 죽을 거야 하더니 가서 죽었다. 그럼 그 붙잡은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냥 붙잡지 말걸. 아니죠.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래도 붙잡기라도 했으니 나는 할 일 했다 정도는 되는 거잖아. 아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세게 붙잡을 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내가 더 세게 붙잡으리 정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의 운명이 현재 상태로 보자면은 뭐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걸 보고 너 죽어. 그럼 이건 맞춘 거죠. 그거 맞춘 거야. 그리고 맞추는 순간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선언한 쪽으로. 근데 아니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고 계속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과로하다가 죽었어. 그게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람 내가 가서 말린 거야. 근데 해도 안 되잖아. 해도 안 되는데 왜 해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이번에는 놓쳤어. 사람이 벼랑으로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잡을 거야. 즉 유도력, 운명의 유도력이 1%도 대단한 거고 2%도 대단한 거고 5%도 대단한 거고 10%도 대단한 건데 근데 이 운명의 유도력이 되게 재밌는 게 이해 당사자한테는 잘 안 먹히고요. 이해 당사자한테는 잘 안 먹히고 별 감정 없는 이해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는 되게 잘 먹혀요. 그래서 명리가들이 자기 팔자는 잘 못 고치면서 남의 팔자는 잘 맞추는 이유가 사실 그 용하다는 명리 선생님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를 잘 맞추신 분이 아니라 미래를 잘 유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냅두면 글로 가겠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을 본 거죠. 그런 형태는 어떤 면에서는 또 강하게 자기 주관성 있게 미래를 유도하는 수도 있고 잘 맞추신 명리 선생님은 미래를 잘 유도하는 사람이야. 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미래를 잘 유도해주는 명리가를 찾아가서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너는 거지가 될 거야 라는 소리만 맨날 100명한테 하고 있다. 100명 중에 99명한테 하고 있다. 그럼 그 명리가는 위험한 명리가예요? 안전한 명리가예요? 그렇죠?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나 부자가 될까요? 이제 부자가 되긴 칡불, 네 분수를 알아라.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들어봐.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 미래를 갖다가 부정으로 유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50대 50의 미래가 지금 49대 51로 지금 바뀐 거야.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시 51대 49로 바꾸든가 아니면 내가 내 미래를 조종을 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미래로 바꾸든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은요, 요 점을 감안을 하십시오. 지금 나는 미래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미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 그게 잘 맞잖아요. 내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 재미삼아 봐줬는데 내가 지금 아마추어인데 다른 사람의 미래를 봐줬는데 뭐 별 생각 없이 한 얘기고 그냥 뭐 그날 느낌이 와서 한 얘기인데 5명 중에 한 2-3명 맞대. 5명 중에 1명이 맞대. 사실 이게 5명 중에 1명이 맞는다는 건 사실 볼펜 굴리는 확률하고 비슷한 건데 맞을 수밖에 없지. 근데 맞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유도가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봐야 돼. 그럼 이제 더 갈고 닦아야 돼. 그러면 유도력이 1%에서 2%, 3%, 4%, 5%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내 생각에는 이 유도력이 5% 이상 되면은 현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요. 5%의 영향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미래 확률이 50대 50이야. 뭐 큰일 난다, 망한다서부터 잘 된다. 비등비등했어. 5%만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니들 헤어져. 그럼 이제 헤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적어도 5년은 잘 살겠네. 그러면 잘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건 좀 과도하게 유도한 거죠. 평생 행복하게. 이건 너무한 거잖아. 이거 그게 되냐고. 옥황상제도 안 된다고 그런 거 잘. 옥황상제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평생 행복하고 잘 살아. 살다 보면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좋은 날도 있고 싫은 날도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보통은 부부가 궁합 보러 왔는데 좀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은 결혼하시면 잘 되겠습니다. 제 말은 제가 사람에 따라서 저는 5년 보장합니다. 저는 10년 보장.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10년 이상 보장해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한테 궁합 보러 오신 커플이 아니 결혼하면 평생 잘 살아야죠. 그래서 그건 두 분이 노력하셔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제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이 정도 궁합에 이 정도 상황이면은 10년 보장. 분위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5년 보장. 평생 보장? 안 돼. 평생 보장했다 다음날 알아 누워.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명리가가 되겠다 또는 내가 명리를 배워서 어떤 다른 사람의 운명에 좀 간섭을 좀 하고 싶다.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간섭 안 하는 건데 어떻게 그래도 우주에서는 좀 간섭하는 사람이 한 몇백 명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되니까 뭐 신의 역할을 좀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자, 내가 나의 운명이나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개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운명 조종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조종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거창하고 유도법, 운명 유도법. 운명 유도법이 명리학이에요. 운명 맞추는 법이 아니고 운명 유도법이야. 누구 잘 맞추던데요? 잘 맞춘 게 아니고 잘 유도한 거야. 잘 유도한 거라고. 근데 안 좋은 얘기는 다 맞던데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좋은 거를 잘 유도하는 사람이야. 좋은 말을 하면 유도가 안 되고 안 좋은 걸로 특화시킨 거야. 그 사람하고는 절대 반경 1km 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괜히 지나가다가 너 한 달 후에 조심해! 이런 얘기 그 사람한테 들으면은 나 반드시 한 달 후에 어디서 사고 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죠. 1km 내에 만나면 안 돼. 100m 내에 가까이 근접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적중률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명리가가 자신의 적중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며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잖아요. 일관적으로 니들 헤어져. 니들은 잘못돼. 너가 잘 될 줄 알아. 네 자식 위험해. 이런 얘기를 계속 나는 경고를 날리는 메신저야. 나는 예언가야. 너희들의 회개를 이끌어낼 거야. 세상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외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아주 공평하게 그런 얘기를 마땅히 들어야 되는 사람을 연결해줘요. 이렇게. 악담하는 사람과 악담 들을 사람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이게 점점 굳어져. 점점 강해져. 그러면 이 사람은 더더욱더 내가 말한 것 중에 그동안 틀린 게 없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제가 이제 명리 초창기였을 때 그때 이제 그 블로그에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블로그나 책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한번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연예인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있는 연예인 부부에 대해서 쟤네들 1, 2년 내로 이혼한다. 라고 이게 어떤 명리가가 자기 블로그에다 쓴 거예요. 안 이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장담을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좀 그럴 수 있죠. 내 안에서는 좀 화가 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연예인 부부한테 고소를 당했나 봐. 그 명리가가. 연예인 부부한테. 뭐 당장 내려라. 그런데 이분이 소신을 가지고 안 내린다. 내 말이 맞다. 그랬는데 정말 2년 후에 이혼했어. 와, 그 명리가 대박 나겠죠. 와, 꿋꿋하게 자기 신조를 지켰잖아. 야, 2년 후에 정말 이혼했어요. 무서운 명리가입니다. 절대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왜? 그 사람은 타인이 잘못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블로그에 가면 내용이 다 그런 식이야. 뭐 누구 망한다. 암흑의 재벌 곧 부도난다. 뭐 누구 잘못된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 이분은 이 부정성의 메신저구나. 그리고 그분의 주특기를 보면 돼. 그 주특기가 주로 안 된다는 걸 잘 맞추는 사람이거든. 안 된다는 걸 잘 맞춘 게 아닌 게 안 된다는 걸 잘 유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우주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죠. 뭐 주식하는 사람 중에 공매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 공매도. 그 사람은 주식이 내려야 돈 버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주식이 오를 때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이 내릴 때 돈 버는 게 있는데 보통은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 보통 둘 중 하나가 전문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 내릴 때 부자가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 명리가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명리가가 있고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명리가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명리가가 되고 싶으세요?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명리가가 되느냐? 남이 안 될 때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명리가 또는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명리가. 당연히 아무래도 이미지 좋은 게 낫지. 호신쌤은 되게 이기적인 명리가거든요. 나는 가끔 나를 돌아보면 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너무 얍삽한 것 같아. 난 되게 이기적으로 계산기를 돌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주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맞춘 게 아니라 유도한 거였구나. 그럼 이왕이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잘 되게 유도를 해가지고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나 만나서 잘 됐다고 소문내주니까 나 부자 되겠네? 이거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고를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경고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주식이라고 뭐 다 올라야 되나? 내려야 되는 기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지금 국제 무슨 뭐 주식 관련된 곳에서 한국을 무슨 뭐 이상한 걸로 지정한 내년까지 그거 안 풀면은 뭐 한국의 주식시장을 뭘로 지정을 해버린대잖아. 불공정 주식시장으로. 뭐 그런 거 같은 거지. 임시적으로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 몰라도. 누르는 기운도 있어야 되고 띄우는 기운도 있어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되고 누군가는 선역을 맡아야 되는데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얍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악역을 별로 맡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선역을 맡을 거야. 나는 선역. 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나도 다른 분들한테 뭐 굳이 그렇게 악역을 뭐 자진해서 맡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얘기 해줘서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당신 가족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그러지. 당신을 지옥의 메신저로 만들면 다른 사람한테 저주 안 내리면 다 당신 가족한테 떨어져요. 그게 그 기운이.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명리를 배워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이끌어주고 내 가족과 나의 운명을 유익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거,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요. 미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유도하는 몇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가장 효과를 보장하는 게 내가 보기엔 명리학이야. 물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죠. 뭐 귀문둥갑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운명 조정 프로그램이야. 다 이게 운명 조정 프로그램. 미래를 맞춘다고 해놓고 실은 미래를 답정너처럼 너 미래 이렇게 될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미래로 가게끔 다 이게 유도하는 유도 프로그램이라고. 유도 프로그램.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거야.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이 미래를 맞추지 말고 미래를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서 사주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미래 유도율이 한 1% 미만이라서 그런 거야. 1% 미만이라. 그거를 계속 갈고 닦으면 어떻게 돼? 2%, 3%, 4%. 내가 보기에는 5%면 고수, 최고수. 5%면 신이야, 신. 거의 내가 보기 5%면 신이고 남의 운명 조종술 5%면 신이고 내가 보기에는 딱 1%만 넘어도 명리가 할 수 있어. 1%만. 나를 찾아온 사람의 100명 중에 1명의 미래를 내가 바꿔줬어. 그 사람이 원하는 미래나 우리 누가 봐도 괜찮은 미래로 내가 100명 중에 1명의 미래를 바꿔줬어. 이거 가치 있어, 없어? 이 정도면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평생 남의 운명 바꿔본 적 있어? 남의 운명 바꿔본 적 있냐고. 나를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도 애 덕분에 잘 됐다는 거 있냐고. 흔치 않다고. 물론 그 엄마들이 그 20, 30년 동안 아이를 뒷바라지 해가지고 뭐 아이가 훌륭하게 잘 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 덕에 그 남자의 운명이 변했구나. 뭐 이런 사례는 사실 그렇게 드물잖아. 대부분의 경우들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이 명리학은 일종의 타인의 미래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나의 미래도 열고 남의 미래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이 개나 소나 다 명리학하겠다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게 일정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명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회적 위신과 지위를 갖다가 일부러 확 낮춰놓은 것 같아. 그래서 너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학문을 배우면 너와 너에게 인연된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야. 재밌죠? 다 아시는 얘기죠? 자, 미래를 맞추지 말고 미래를 열어라.
자, 이제 명리 공부 팁 1, 2, 3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 명리 공부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취미로? 아니면 어떤 스터디 같은 데 참여하셔서? 그냥 혼자 하기도 하고. 독학. 네. 유튜브라든가 뭐 책을 사서 본다든가? 네. 뭐, 유튜브 많이 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랜선 제자시군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 내가 하는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네. 진부한 말이겠네. 알겠습니다. 진부한 멤버들과 함께 진부한 얘기들을 오늘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명리 공부 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명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 말 퍼뜨리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퍼뜨리려고. 자, 뭐냐면요. 명리 공부 일단 자기만의 방식 찾으세요. 라는 거하고 각자 자신만의 우주가 있고 자신이 길들이는 우주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우주에 자신의 방식으로 길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우리 명리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공망이라든가 뭐 각종 귀인이나 신살 뭐 이거 효과 있다 없다 뭐 이런 종류들 뭐 천을귀인이니 뭐 공망살이니 뭐 양인살이니 이런 거 효과 있느냐 없느냐 뭐 하는 내용들. 근데 이게 명리계에서도 아직도 가령 공망의 예를 들어서도 뭐 공망이 맞다, 공망이 안 맞다가 이게 결론이 안 나는 이유가 간단해. 누구한테는 그게 적용이 돼서 정말 그 작용이 나타나고 누구는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공망이 작용되는 모습을 많이 본 명리가는 공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망이 사주에 있는데도 멀쩡하게 공망의 부정적 작용이 안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거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공망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맞는 말 한 거잖아. 둘 다 맞는 말. 그럼 결론은 뭐야? 누군가한테는 공망이 맞고 누군가한테는 공망이 안 맞는 거네. 그럼 우리 명리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왜 누군가한테는 공망이 작동을 하고 왜 누군가한테 공망이 작동을 안 할까? 뭐 이거를 찾아가지고 뭐 이 사람은 사주에 공망이 있어도 그 사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얘기 들어보고 걱정 마. 당신한테는 작동 안 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설사 그 전에 공망이 좀 작동을 했는데 공망운에만 오면 뭐 되는 일이 안 됐다라고 펴쳐. 계속 걸려 넘어졌다고 쳐. 그러면은 계속 걸려 넘어져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좀 이제는 공망에서 좀 그만 걸려 넘어지시지? 그래서 내가 지금 관에 공망이 있어서 취업을 못하고 남자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명예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고 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자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재성이 공망이라서 돈이 줄줄 새나가는지 돈이 안 모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맞고 누구는 안 맞는다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각자의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누군가의 우주에서는 공망이 작동을 하고요. 누군가의 우주에서는 공망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공망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굳이 깔 필요 없죠. 나의 우주에 공망을 작동시키겠다. 바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럴 필요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풍습 중에 뭐 식인 풍습을 가진 마을이 있고 식인하지 않는 풍습을 가진 마을이 있어. 그런데 그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인간은 식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줏대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저 마을에선 식인을 한다고? 그럼 우리도 식인을 해볼까? 그럼 자기 마을에 안 좋은 구습이나 안 좋은 악습을 퍼뜨리는 거잖아. 그러면 악습이 발현되지 않는 지역에서 악습을 퍼뜨릴 필요가 없고 다음 악습이 발현되는 지역에서는 그 악습을 좀 없애거나 줄이거나 완화할 고민을 해야지 그 악습을 더더욱 강화를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주에서 공망이 작동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동을 해. 근데 물론 공망도 부정성이 있을 거고 긍정성도 있을 텐데 대체로 공망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한 100에 하나? 100에 99는 뭐 안 될 이유들만 잔뜩 깔아놓고 있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뭐 빵꾸 나서 비었고 뭐가 흔들려서 안 되고 채워진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 부정성 9에 긍정성 하나면 그거는 나의 우주에 안 까는 게 맞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져야 돼? 그럼 명리가들은 이렇게 봐야 돼. 나의 우주에 공망을 설치할 것인가? 설치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나의 우주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우주는 매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우주와 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나의 우주에서 작동하는 규칙과 상대의 우주에서 작동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의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법이 작동을 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툭탁툭탁 싸웠어. 그래서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이 동시에 출동을 해가지고는 그들을 잡은 다음에 얘를 한국 법정으로 보낼 것인가 미국 법정으로 보낼 것인가를 했어. 대체로 어느 나라 법정으로 가요? 힘센 나라 법정으로 가요. 힘센 나라 법정으로. 뭐 먼저 왔든가 힘이 세든가 뭐 군사력이 세든가 뭐 그런 거지. 그러면 나의 우주의 규칙과 나랑 조우한 상대의 우주의 규칙이 다른데 주로 누구 규칙으로 갈까? 힘센 사람 규칙으로 가. 그 사람은 그게 강화돼 있어. 절대 예외 없어. 그러면 온통 재수 없는 일이 잔뜩 벌어지는 우주를 만들어 놓은 사람과 재수 있는 우주를 잘 길들여 놓은 내가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 갑자기 나의 우주에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령 우리나라의 치안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치안이 아주 어지러운 나라와 무비자 입국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그래서 그 나라에서 비자 없이 그냥 비행기만 타면 얼마든지 한국에 올 수 있게 됐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한국의 범죄율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가 중국 사람이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그냥 마치 자기네 동네에 가듯이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있으면은 그 제주도에서 놀다 갈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보통 나라에서는 비슷한 수준끼리 그런 협약을 맺고 수준이 좀 다른 나라에서는 한쪽을 막죠. 손해볼 것 같은 나라에서 막아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의 우주를 길들이며 살아가고 있고 문제는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나고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길 가면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우주와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을 좀 닦았다고 하는 도사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 뭘 좀 깨달았어요, 돌을 닦았어요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죠? 자기 우주 보호 정책. 그게 뭐예요? 산에 들어가 도 닦겠다. 자기 우주 보호 정책. 왜 산에 가서 혼자 있으면 내 우주만 작동하잖아.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 있으면 그 사람 우주 작동하잖아. 아니면 차라리 우리 우주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우주가 거의 비슷해. 뭐 웬만해서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좀 영적으로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은 꼭 자기만의 공간이나 자기가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나의 우주를 잘 정화하고 잘 갖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좀 망가진 내 우주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시 또 자기만의 공간에 와서 자기의 우주를 자기의 색깔로 이렇게 청정하게 해놓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게 몸을 좀 깔끔하게 목욕도 하고 이렇게 잘 씻고 다니는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엄청 지저분하고 목욕도 안 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하고 왔어. 일을 하고 오면 어떻게 돼? 보통 집에 가서 반드시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다시 그 뭐 목욕도 하고 뭐 이렇게 옷도 빨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또 다음 며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또 만나서 또 내가 막 냄새가 나고 그러면 닦잖아. 마찬가지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우주를 나의 방식대로 길들여 놓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확고하게 내 우주가 길들여지면 타인이 내 영향을 받지 내가 타인 영향을 잘 안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나의 우주는 내가 약소국일 경우에는 강대국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강대국 규칙으로 그냥 내 우주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아직 내가 심지가 강하지 않을 때에는 그죠. 남에게 내가 휩쓸리는 거고 내가 심지가 강해지면은 남이 이제 나하고 접촉한 남이 이제 내 방식의 이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원시 국가하고 근대 국가가 있었는데 이 근대 국가가 힘이 좀 세니까 이제 원시 국가랑 얘기를 했는데 원시 국가가 개화가 돼. 원시 국가가 근대 국가가 돼. 뭐 이런 형태죠. 근데 만약에 힘이 약하면은 근대 국가가 오히려 원시 국가로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명리학은 궁극적으로 나의 우주를 먼저 길들여 놓고 나의 우주의 규칙과 규범을 내가 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명리학의 공망은 그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거 공망이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우주에서는 공망이 귀신같이 잘 작동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배, 3배 부스터 돼서 작동해. 부스터. 그냥 공망이 운으로 만들어가도 난리 버거지가 나는 막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우주에서는 공망이 작동 안 해. 참고로 내가 이제 그 원리를 알고 제가 공망론을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초창기 강의에서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모든 사주에다가 공망을 다 표시를 해놨다고. 이 사주는 뭐가 공망이고 뭐가 공망이고 무슨 운이 공망운이고 공망도 또 무슨 공망 무슨 공망 무슨 공망 또 해공을 하려면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처음 전반부 5년 동안은 해놨다가 곰곰 생각해 놓으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니까 이게 꼭 아까 말한 식인종 불학의 관습을 갖고 와서 우리 마을에다가 식인종 관법을 만든 거야. 아니 그걸 왜 만들어? 안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나는 내 우주에는 공망 설치 안 하겠음. 공망 다 치우심. 대신에 남의 우주에서 공망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 간섭을 하지 않겠어. 내가 그거 존중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 존중한다고. 나는 미국 가면 미국법 존중하고 저 유럽 가면 유럽법 나 존중해. 하지만 너네 법은 너네 법이고 내 법은 내 법이야.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상호 부분적인 내가 완충을 하겠지만 나의 우주를 독자적으로 길들일 때는 나는 굳이 그런 법을 넣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법을 넣었다고 해서 나는 넣지 않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공망이 작동되고 안 작동되고는 내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를 보고 그 스스로 지뢰를 뿌리고 다니면서 지뢰를 피하겠다고 그냥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혼자 트위스트를 추는 모습. 아니 지뢰를 뿌리지 말고 꽃을 뿌리라고. 그래서 꽃을 밟고 다니라고. 아니면 돈을 뿌리고 돈을 밟고 다니든가. 왜 지뢰를 뿌리고 똥을 뿌려가지고는 지뢰를 피하러 다니고 똥을 안 밟으려고 그렇게 노력. 그 있잖아. 그래서 이 명리 초보자분들에게 내가 꼭 권장하고 싶은 거는 명리 초보 때는 보통 명리학에서 다양한 규칙들과 관념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열의 일곱이 부정적인 관념이에요. 열의 일곱이 부정적인. 그럼 이게 뭐야? 내가 길에다가 무언가를 뿌리는데 똥 7개에다가 돈 3개 뿌린 거잖아. 그리고 똥 밟을 확률이 높아. 돈 밟을 확률이 높아. 그렇지. 똥을 밟겠지. 재수가 없겠지. 재수 없어지는 규칙들을 잔뜩 내 인생에다가 깔아놓고 왜 재수 없는 규칙을 밟아서 역시 명리가 귀신같이 잘 맞았네 라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아니, 자기가 뿌려놓은 똥에 자기가 뿌려놓고 역시 똥을 밟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덤앤더머 아니야? 덤앤더머?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우주는 내가 길들이는 거지 남이 길들이는 거 아니야. 고맙게도 이 지구별 물질체험 활동을 하는 지구별에다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놨냐면 각자 너의 운명 환경은 각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개인 맞춤 커스텀으로 작동하게 해줄게 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세상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세상은 되게 불행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냐,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이 바뀌어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창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세상이 펼쳐져서 내가 행복할 것이냐? 그러면은 에너지로 들이자면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적게 들까? 내 마음의 창이 바뀌어서 세상이 행복해진다? 1번. 내가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에 세상이 맞춰준다. 2번.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들까? 당연히 2번이 많이 들지. 내가 보기에는 한 100만 배에서 1000만 배에서 억만 배는 이쪽이 많이 들겠네.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가능태라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면은 우주에서는 선악 구분 안 하고 무조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쪽으로 발현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성이 적게, 우주는 완벽하게 에너지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에너지 1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 현재 그래서 현실에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우주에서는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만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선악 구분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쟤를 깔아 뭉개는 게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겠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깔아 뭉개버리고 근데 그 주변이 바뀌는 것으로 가는 게 오히려 에너지가 적게 들겠다. 그러면 주변을 바꿔주는 형태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게 우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건데 싫어요. 나 내 마음 안 바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들게 세상이 바뀌게 해주세요. 갑자기 내 남편이 변하고 갑자기 내 자식이 1등을 하고 갑자기 내가 시험만 보면은 다 1등을 하고 갑자기 내가 길을 가면은 스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세상이 내 눈에 맞게 바꿔주세요. 그럼 우주에서는 야, 쟤 눌러. 야, 쟤 눌러. 쟤를 찍어 눌러. 그래서 우주의 평화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내가 좌절되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와 같은 거죠.
자, 아무튼 각자 자기 개인의 우주를 자기가 길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길들여지고 나면은 나의 운명도 바꾸고 상대의 운명도 바꿀 수 있죠. 가령 호신생 같은 경우는 내 우주를 어떻게 길들여놨냐 하면은 나의 우주는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어. 나를 만나서 사주 상담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나의 우주에 나와 접촉하는 새로운 우주를 가진 사람들은 나의 우주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간다. 라는 식으로 난 내 우주를 길들여놨어. 처음에는 안 먹혔지. 처음에는 우주에서 웃기고 앉았는데 네 뜻대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나를 눌렀지. 근데 이제 계속 내가 일관되게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라고 내 우주를 일관되게 길들여 놓으니까 대략 한 6, 7년 정도부터는 이제 그게 먹혀들기 시작을 했어요. 6, 7년 전부터는. 그래서 예전에는 망하려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주 보러 왔는데 이후에는 흥하려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주를 보러 와. 그래서 옛날에는 망하려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왔는데 이걸 망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어. 그냥 알아서 흥하려는 사람이 나한테 와. 근데 저한테 상담 신청해놓고 갑자기 3일 전에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환불해주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내 인연이 아닌 거야. 인연이 아닌 거야. 이제 예전에 되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상담 신청을 했는데 상담 당일에 안 왔어. 그래가지고 보통 빵꾸 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좀 특이하네. 그게 한 4, 5년 전 일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고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게 뭐지? 왜 상담을 안 오시지? 시간이 지나면 왜 돈만 내고 상담을 안 받으시지? 그랬는데 한 2달 후인가 다른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래. 그래서 뭐 그날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상담하기 한 일주일 전에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한 달 동안 혼수 상태고 지금 내가 팔다리가 지금 장애가 생겨가지고 한 1년은 더 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된다. 같은 거였지. 안타깝다. 그분이 상담을 연기만 안 했어도 딱 제 날짜에 난 상담을 했었어도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상담 날짜를 연기를 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못 온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오만 같기도 한데 일단 자기 우주를 길들여 놓으면 돼. 자기 우주를. 가끔 명리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내 말이 틀린 적이 없어. 내가 말한 건 다 맞았어. 걔 술집 여자야. 걔 이렇게 됐어. 그 예전에 말한 그 블로그에 내가 이혼한다면 이혼해. 내가 틀린 적이 없어. 거봐 내가 맞았잖아. 지금 그 사람은 뭔 짓을 한 거냐면은 멀쩡한 가정집 깨트린 거야. 지 에너지를 써가지고. 왜 돈도 안 낸 사람의 집안을 망가뜨려. 진짜 에너지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안 잔거는 거죠. 와, 뭐 돈 달라고 와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공인의 운명을 갖다가 내가 남의 운명 조종할 수 있어. 내가 말한 대로 다 돼. 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그 집에다 쓴 거 아니야. 물론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었을 테지만 그 아마 이혼을 하게 된 한 1000가지 이유 중에 한 2개 정도는 그 사람이 그거 살짝 민 것도 있을 거야. 살짝 민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톡 치면 쓰러져 죽을 사람이 있는데 누가 톡 쳤어. 그러면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면 원래 지병 때문에 죽은 거야? 그치, 원래 지병 때문에 죽은 거긴 한데 톡 친 것도 이유가 있지. 뭐 한 1000분의 1이나 100분의 1에 그 사람 과실이 있는 거야. 왜 톡 치냐고. 톡 치면 죽을 사람인데. 그런 어떤 케이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내 우주를 길들이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명리학 배울 때 재수 없는 규칙을 주로 깔아야겠어? 재수 있는 규칙으로 주로 깔아야겠어? 그치, 재수 있는 규칙을 깔아. 그래서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돈을 밟아서 어머 가는 곳마다 돈을 줍네. 어머 가는 곳마다 막 해군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천을귀인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배우면 돼. 그건 좋은 그 명리학의 몇 안 되는 규칙이잖아요. 그런 건 배우면 되는데 뭐 공망살, 뭐 무슨 살, 뭐 무서운 거 많죠. 네 이제 그거 내 우주에서 다 덜어냈더니 이제 생각도 안 나네. 뭐 고란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사주에는 고란쌀이 있어. 평생을 외롭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음날부터 외로워져. 나는 외로워야 되는구나. 외로워야 되는구나. 하게 되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명리 공부,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각자 자신만의 우주가 있고 자신이 길들이는 우주가 있으니까 자신의 우주에 자신의 방식을 길들이세요. 명리학도 나의 우주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길들이세요. 자기만의 공부 방법, 뭐 자기만의 명상 방법, 자기만의 치료 방법, 자기만의 주식 방법 등등등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주식도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 잘 맞추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일을 여러 가지를 했거든. 그래서 계속 길들여. 그러면서 징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요런 기법으로 주식을 하니까 돈을 벌더라. 그러면은 해보니까 안 되는 기법이 있고 해보니까 되는 기법이 있으면은
그 기법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 근데 신기한 건 다들 그 기법으로 버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되는 기법은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기법은 또 내가 하면 안 돼. 그게 각자 나는 나의 우주에서는 이 기법을 쓸 때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규칙을 길들여 놓은 거야. 길들여 놓은 거고 그 사람은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차트 공부를 했더니 돈을 벌게 되더라. 이런 기준으로 주식을 샀더니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각자 자기가 길들인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길들임의 효과를 빨리 날라오려면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길들이면은 빨라지죠. 길들이는 거는 마치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는 거와 비슷해서 젓가락질, 숟가락질, 포크질을 막 동시에 한꺼번에 하면 길들이 잘 안 들죠. 일단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젓가락질만 배우자. 그래서 이제 젓가락질이 손에 들면 이번엔 포크질을 배우자. 이번에는 나이프 써는 법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좀 길들이는 게 좀 빨라질 수 있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사주는 답이 하나인 쪽집게가 아니라 가능성의 확률이다. 미리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문진으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증하세요.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이 현재 자신의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길들여 놨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좀 CR이 먹히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 사람의 우주에서 CR도 안 먹히는 거를 갖다가 유도를 하면은 유도 확률이 줄어드는 거야. 유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아슬아슬 경계선에 있는 거. 그거는 톡 밀면 열로 쓰러지든지 미래가 톡 치면 열로 쓰러지든지 할 거라고. 요거는 건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우주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이 규칙을 만들어 놨어. 내가 가서 이 규칙을 흔들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튕겨나가. 오히려 내 우주가 망가져. 그러면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즉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늘상 이런 식으로 대처했고 이런 운에서는 늘상 이런 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굳혀놓은 거야. 굳혀놓은 거. 이거 안 될 것 같은 경우 그냥 건들지 말고 그냥 존중해주고 그냥 그래 너의 우주에서 그냥 그렇게 가. 이건 내가 도저히 못 건드리겠다. 그거 바꾸려면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겠다. 뭐 이런 형태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주 볼 때 아이들 사주를 볼 때가 되게 기뻐요. 아이들 사주. 근데 어른 사주 볼 때는 오히려 힘들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남이 그림을 한 내가 미술가인데 남이 그림을 한 80% 그려놓고 와가지고는 이 그림을 좀 더 멋지게 꾸며달래. 근데 이미 망쳤어. 그림이 80%야. 80%를 이미 그려놨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다가 뭐 장식 몇 개 해가지고 좀 최대한 꾸며주는 건데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 지금 뭐 5살, 6살, 뭐 1살, 뭐 또는 12살, 15살, 18살. 얘는 이게 하얀 캠퍼스에 그림을 별로 그린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대충 여기다 뭐 그리고 여기다 뭐 그리고 여기다 뭐 그리면 너의 그림이 너의 인생 그림이 아름답게 오겠구나라고 제안해주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아이들 그림은 유도하기가 쉬운데 나이가 40, 50, 60대신 분들 게다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우주를 갖다가 굳혀버리신 분들은 이 유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같은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사주는 답이 하나인 쪽집게가 아니다. 이런 거죠. 문진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주를 확인했는지 확인해보고 건드릴 수 있는 걸 건드리자.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자, 3번. 이게 제가 늘 주구장창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자면 미래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의 사주에 수십, 수백 개의 미래가 있다. 사주를 통해서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찾고 바람직한 미래로 유도하자. 즉 맞춘 게 아니라 유도한 거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사주 공부에서 전업을 하시거나 프로로 나가시려는 분들 늘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맞춘다라고 하는 맞춘다, 못 맞춘다라는 경기가 아니라 1% 유도한다, 2% 유도한다, 3% 유도한다, 5% 유도한다. 근데 내가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그 운명 유도율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확고부동하게 내 그 원칙을 만들어놔서 나의 우주에다 길들여 놓고 나의 우주와 조우를 한 사람들에게 나의 우주의 규칙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나의 우주를 온통 재수없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의 우주를 재수있게 만들 가능성은 없죠. 내가 부정성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 내면 소통을 해놓고 그래도 내 마음의 평화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의 평화를 좀 만들어 놔야지. 어떤 선진국이 민주주의를 잘 이루어 놓고 다른 후진국, 거래를 하는 후진국한테 민주주의를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독재국가에서 다른 나라한테 민주주의 하라고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푸틴이가 다른 나라한테 야 너네 왜 인권을 탄압하냐 민주주의 좀 해라. 웃을 일 아니야. 웃을 일 웃기는 짬뽕이지.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선 내 운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놓고 그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쳐야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운명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면
우선 내가 내 우주에 대충 그 질서를 좀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쉬운 방법. 남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유도는 그냥 내가 불행하면 돼.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 불행해 라는 말이 잘 먹히고 내가 좀 살만해. 나 이 정도 행복한 것 같아. 나 잘 산 것 같아. 난 나를 사랑해. 난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난 내 우주가 행복해 보여.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나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연된 사람들의 운을 성장시키거나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운을 그냥 확 깎아내릴 수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호신쌤도 아직 내공이 부족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상담하면 그 중에 한 2~3명 정도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떠냐면 아무리 비교해도 나보다 너무 잘 살아. 나보다 너무 잘 살아. 근데 막 인생이 힘들어 죽겠대. 그러면 속에서 지금 사람 놀리나 지금. 뭐 자산 50억에 뭐 지금 자식은 다 서울대에다가 뭐 지금 남편은 뭘 했고 뭐 본인은 뭐 어디 나가서 일해본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본인도 어디 뭐 무슨 대학을 나와서 어디까지 했는데 자신의 인생은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부모님한테 너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하고 있으면은 화가 나 화가. 이러면 이제 안 되죠. 이제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를 만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 처지가 너무 안 좋아 봐.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와도 다 배 아플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와도 다 배 아프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의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운을 끌어내려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선 그 사주를 좀 배워서 나의 운명과 남의 운명을 바꾸려면 우선은 자기 마음 수양과 내 마음의 평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주 공부와 마음 공부를 병행해 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 최고의 그 나의 그 운명 유도 능력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명리 공부 팁, 중요한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우주가 있고 자신의 우주를 길들여서 다른 사람의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솔루션과 툴을 이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펼칠 수 있다. 사실 명리학이 아니어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명리학이 아니어도 왜 보통 인품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동화되잖아. 그 사람 막 따라가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큰 어떤 도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스님이나 훌륭하신 분을 그냥 그날 하루 만나고 와서 얼굴만 보고 뭐 인사 한번 나눴는데도 이후에 막 내 운이 좋아지더라 하는 경우는 그분은 자기와 접촉하는 우주에다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명리가도 결국 나의 우주의 힘으로 상대 우주의 힘을 길들이는 거야. 뭐 어느 나라는 여자를 막 차별하고 학대하는 나라인데 여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와 교류를 맺게 되었더니 점차적으로 여자를 학대하고 차별하던 저차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그거를 보고 뭐 거기서 꼭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하면서 나의 우주에서도 슬슬 변화가 벌어지더라와 같은 모습이다. 결국 이 사주 명리학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게 간섭을 해줘야지 끌어내리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리학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논란은 간단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입헌민주주의로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대통령제 민주주의로 하고 있으면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사이비가 아니고 그래 우리나라의 취향에는 입헌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할래.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민주주의를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 나라의 취향에 따라서 맞는 거를 찾으면 된다. 명리학 공부할 때 부정적인 거는 좀 덜어내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정도는 참고하는데 그 나의 우주에서 이 규칙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